계모가 준 떡을 알고도 먹었나. 8개월 만에 끝난 효자의 비극적인 생애. 조선에서 가장 짧았던 왕의 시간.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재위했던 왕. 그는 바로 인종입니다. 즉위 후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한 왕. 그의 짧은 생애 뒤에는 지독하고 악랄했던 계모 문정왕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종은 효를 목숨처럼 지켰던 왕이었지만 그 효심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역설적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계모가 준 떡을 알고도 먹었나. 재위 8개월 만에 끝난 그의 짧은 생애는 문정왕후의 독살설이라는 영원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가장 선량했던 왕, 인종이 왜 정치적 살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완벽한 효자, 불안한 세자. 인종은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생모가 사망하면서 인종은 계모 문정왕후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인종은 왕세자 시절부터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고결하여 조선의 완벽한 후계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효심은 지극했고 문정왕후를 생모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문정왕후 역시 초창기에는 인종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1534년 문정왕후가 자신의 친아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을 출산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인종은 문정왕후에게 더 이상 귀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의 왕위를 가로막는 정적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인종을 향한 태도는 180도 돌변하여 증오와 살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모의 저주와 방화 미수. 문정왕후는 노골적으로 인종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에게 언제쯤 죽을 것이냐는 식의 저주를 퍼부었고 인종이 총애하는 궁녀와 시종들을 쫓아내며 인종을 고립시켰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궁궐 화재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종의 처소 근처에서 의문이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문정왕후 측의 소행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문정왕후를 의심했습니다. 인종은 이 불길 속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소에서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종, 내가 비록 불에 타 죽더라도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인종, 어머니가 나를 타 죽게 하려거든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타 죽겠다. 이것은 인종의 정치적 효심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계모의 증오를 자신의 목숨을 건 효로서 맞서려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문정왕후는 인종의 효심에 잠시 주춤했지만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8개월의 왕위, 대윤의 그림자. 1544년 아버지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이미 세자 시절부터 병약했고 즉위 후에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짧은 재위 8개월은 대윤과 소윤이라는 두 외척 세력 간의 피 튀기는 싸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대윤, 인종의 외척, 윤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 소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인종은 이 두 세력의 충돌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권력은 외척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은 이 정치적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더욱 시름시름 앓아갔습니다. 그의 왕위는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독이 든 떡, 야사 속 미스터리. 인종이 병세가 악화되자 문정왕후는 겉으로는 효심 깊은 계모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을 문병하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어 인종에게 바쳤습니다. 야사에 기록된 독이 든 떡 이야기는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인종이 병상에 있을 때 계모 문정왕후가 정성껏 떡을 만들어 바쳤다. 인종은 떡을 받았지만 떡에서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효심을 거절할 수 없어 떡을 먹었다. 그 떡을 먹은 후 인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야사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당시 백성들과 조정이 문정왕후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인종은 떡을 받고도 의심했지만 차마 어머니가 준 음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표라는 유교적 도덕률이 그의 생존 본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자살에 가까운 죽음. 효심의 끝. 1545년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독살설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종은 스스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치적 희생. 인종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척 세력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약한 몸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효심의 종말. 어머니의 증오에 맞서 효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그 효심은 어머니의 증오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어머니의 증오를 멈추고 동생 명종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인종의 죽음은 문정왕후에게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선언하고 아들 명종의 왕위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리고 인종의 죽음은 을사사화라는 피바람을 조선에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너무 순수했던 왕의 비극. 인종은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도덕적이었습니다. 왕실의 냉혹한 권력 싸움에서 살아남기에는 그의 효심이 너무나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그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재위했지만 그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종의 비극은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이 인간의 도덕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빨리 죽어버려 자신의 선정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왕.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악행을 증언하는 효자왕의 슬픈 초상입니다.